안녕하세요. 권유왕TV의 권유왕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 그 측근들의 최후 변론이 있는 시간을 그동안은 교도소에서 계시다가 오후 9시쯤 나오셔서 최후 변론을 67분간 하셨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게 된, 선포하게 된 그런 배경과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게 되면 개헌에 대해서 정치 개혁, 개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다.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쪽에 변론을 진솔하게 대통령의 그 현직 지금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그런 위험과 체험 이런 거 다 접고 순수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심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울적하고 참 콧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논의를 해서 대개의 경우는 2주 이내 그러니까 3월 초순쯤에 최소한 3월 중순 이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요즘에 같이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라든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법에 뭐 이렇게 따지는 그런 어떤 그 조직에 연루돼서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정치권과 연계 가까이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재판관이라는 사회에 지금 노출된 문제, 문영배 그 소장 대리의 그 동창회 대하고등학교 동창회에 나온 그 눈에 보여선 안 되는 그런 미성년자 그런 그 유인물 그런 물을 그 사진들 그런 걸 가지고 도덕성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재판관들의 재판을 우리 국민들은 얼마만큼 그걸 믿어야 될 것이냐, 얼마만큼 신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서에 거기에 대한 그 내용과 뭐 여야 반응, 뭐 정치권의 반응이라는 것은 말이죠. 원래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이 발판이 이 사태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일어나서 비상계엄하게 됐고 정치권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그 탄핵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국가의 손해가 지금 이 국가의 손해가
몇십 조가 되는지 몇백 조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뭐 허기야 뭐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 국민 25만 원씩 주자. 13조 2천억이나 되는 돈을 전 국민에 주자. 그 뭐 선거운동 선심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전 국민한테 25만. 아니 어려운 분들, 생활이 가난한 분들, 독거노인들, 소녀 가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하는 거야. 지금도 지원이 있지만 그분들 조금 더 지원해도 그건 또 이해가 되죠. 삼성의 이재용 그 회장 같은 사람도 25만 원 지급하고 연봉이 1억 5천이나 되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25만 원씩 지급하고 그 가족도 지급하고 이게 포퓰리즘 아니고 뭡니까? 이게 사전 선거운동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런 야당 국가 국영을 맡겨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네들 편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서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여자 변호사 그 변호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 너무 꼼꼼하고 자상하더라고요. 아주 참 김계리 변호사 뭐 그 측근에 있는 변호사들 다 잘하시더만 다 아주 진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요 변호사가 달라요. 그래서 하는 거이 다르고 내용이 그 팩트 위주로다가 사실 위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실서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였다. 여야 반응은 갈렸다. 그게 뭐 정치권의 뭐 여러분들 정치권의 얘기는 뭐 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뭐 내로나 뭘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9시쯤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 최후 변론을 67분간 정도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발언 때 나와서 발언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헌법재판소 대기실에서 11차 변론을 지켜보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3분쯤 재판정에 나타나 이인의 최후 진술 원고를 약 67분에 걸쳐 읽어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과 불편에 대한 사과의 말도 했지만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파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비상계엄의 성격을 대국민 호소용이라면서 정치인이나 민간인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그러는 얘기는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각 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입니다. 지금 40 몇 개 대학이 지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학생들이 시국선언하는데 그 내용에 다 들어보면요. 비상계엄이 발표될 때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의 내용에 대해서를 들을 적에 자기들이 그 학생들이 그
야당에 지금 했던 그런 많은 횡포를 일부는 좀 어떻게 아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일을 저질러서 행정부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그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그걸 안 이후에 지금 현재 탄핵 반대에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내가 쭉 보면서 이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호소용, 국민 계몽용으로 했다. 그러니까 전자의 비상계엄 하던 거기서 탈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도 경각심도 갖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다고 하는 것이 성공적인 비상계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거의 절반이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치권만 빼놓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을 야당의 입법 독주, 국회의 독재, 야당 독재, 행정부 기관에 대해서 29번에 대해서 탄핵 했던 사건, 행정기관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예산을 빵원으로 영원으로 빵빵빵 깎아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뭐 화장지도 개인적인 사서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부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더 하면 뭐예요? 전애들은 이 나라가 제대로 하는 걸 꼴을 못 보는 그런 사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전례에 따라서 뭐 예산을 갖다가 그 일부를 갖다 조정하는 걸 몰라요. 아니 몇억씩 몇십억씩 전국에 있는 부서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완전히 빵으로 만드는 거는 그건 김일성 주의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주의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나라 제대로 하려는 겁니까? 안 하려는 겁니까? 공무원들 이러려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느 곳에다 어디다 대놓고 이야기해도 그거는 타당치 않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후 진술을 현장에서 지켜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이 요즘에 말 많대요. 보수 측에서 연설하는데 보면 권성동 의원은 아주 좋지 않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까지도 소환하고 그때를 소환도 하고요. 요즘에 무슨 윤석열 대통령 국민한테 사과에 호소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말이죠. 자당에 있는 대표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자당에 있는 대통령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보수 측에 있는 여사들이 많더라고요.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단의 변론을 종합해보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이라든가 필요성 등에 대해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드러났는데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공정하고 현명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거기 방청하는 걸 봤는데요. 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끝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 평가는 아주 잘했어요. 내용도 좋습니다. 잘했어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헌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어제 최후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제 원내대표라든지 또는 대변인의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인데요. 뭐 자당에서 뭐 당연히 좋은 얘기 나오지며 야당에 대해서는 그냥 말 안 할래요. 뭐 여러분들 들으나 마나 아닙니까? 뭐 내란에 속하지도 않은데 무슨 내란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저기 했던 내란을 왜 뺐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내란을 뺐잖아요. 그럼 내란 해가지고 내란을 가지고 탄핵한 사람들이 국회 그 야당들이 내란을 뺐어요. 77%가 된다는 내란 얘기를 했는데 말 그걸 빼면 이거 탄핵이 되는 겁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이 중점이 돼가지고 탄핵을 시작했으면 그것이 심판하게 됐으면 내란을 빼면 그 자체는 무효 아닙니까? 무효.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해가지고 그거를 각하시켜서 국회로 돌려보내서 국회에서 또다시 그 논의하고 협의해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 탄핵을 하겠다니까 이거 탄핵 심판해 주시오. 이렇게 보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란 가지고 했던데 내란을 뺐는데도 지금도 그냥 계속 탄핵 심판하고 있다. 최후 변호 나왔잖아요. 나는요 법의 전문가 아니더라도 납득이 되질 않아요. 납득이 돼. 이 변호사라든가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법 내용 속에 자기들만이 또 생각하는 또 법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재판관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지 마라.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헌법 전문가들이 얘기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최후 변론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많은 분들은 각하가 맞다. 각하가 맞다. 또 어떤 분들은 기각이다. 또 어떤 그 일부에 있는 뭐 그 탄핵파 같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인용이다. 파면이다. 인용이 되면요.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보세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어디 손해본 기업이 있고 손해본 그 국민들 있습니까? 어디 뭐 팔이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탄핵을 29번 해도 괜찮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건 내란이다. 이게 법치국가의 얘기입니까? 대통령의 그 심정, 대통령의 고뇌, 대통령이 보는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의 정치권 이것이 대통령을 해봤어요? 에이, 이재명 씨 해봤어요? 대통령 해봤어요? 저 국회의장 해봤어요? 그 국회의 대염 때 담 넘어갈 땐 그것이 쇼 해가지고 좀 많이 나오더만요. 거기 못 들어가게 막지도 않고
거기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담에 올라가는 국회 그 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가는 국회 넘어 들어가는 그 장면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슨 한 건 했다 그런 식으로 그때 보도했잖아요. 그게 대해서 요즘에 또 소환돼 가지고 비판하대요. 아니 국회 정문 앞에는 국회의원 그 이 증명만 있으면 아무 저기도 없이 거기서 그냥 저 출입을 시켰다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고 나왔기 때문에 방어 차원의 비상계엄들 그 군인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총알도 하나도 없이 빈 껍데기 그 총 가지고. 근데 국회의장은 땀을 넘어가는 장면을 사진 찍었어요. 그거 제가 어디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문제는 쇼를 하는 그저 보여주기식 한 건씩 국가와 국민의 그 아주 복리 증진 그 국민들의 애환 뭐 이런 거는 그거는 말로만 하지 실제 몸살 안 해요. 실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재명 전에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요. 지금도 또 그걸 바꿔가지고 뭐 국민 무슨 뭐 지원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3조 2천억 13조 되는 갖다가 전 국민한테 20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나라 지금 미래가 걸려있는 먹거리 걸려있는 이 나라 지어져 걸려있는 울산 앞에 대왕고래 앞에 그 지하에 유전이 그 많이 있다. 유전이 있을 것 같다. 농어다. 전문가 집단에서 그걸 유전을 지금 파보는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몇천억. 그 싹 깎아버려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그것도 개발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눈독을 들이고 말이에요. 외국에서 하고 싶어 한다는데 그거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올 수도 50%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나올 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대박이 나는 거고 안 난다 하더라도 그 탐사는 기술 습득을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도 그걸 해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저 탐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기술을 좀 더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연구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빡 깎아버리고 국민한테 25만 원씩 13조는 풀어먹이겠다. 이 사람들 대통령 저기 맡겨가지고 이 나라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북 눈치만 보고 중국 눈치만 보고 말이죠. 되겠습니까? 저는요 아주 이제 정치권에선 말도 하기 싫어요. 아주 이 사법기관도 도대체 무슨 우리 법편이 무슨 정치 상황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다 그 사람들 뽑아내야 됩니다. 저 재판관은요 여기저기 정치권이고 이념이고 연루되면 안 됩니다. 다 뽑아내야 됩니다. 아주 싸그리 뽑아내야 돼요. 씨를 말려야 돼요. 그래서 재판관은요 법 하나 자기 양심 법과 양심 속에서 공정한 재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관 얘기 그건 100% 맞는 얘기요. 이렇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 재판관이 사회에 나왔을 때도 그 재판관 얘기라면 그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김계리 변호사, 여성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했던 측근 변호사죠. 이 변호사 여러분들 어떻게 생중계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나는 14개월 된 어린애의 엄마입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그동안의 비상계엄에 이전에 있었던 이 나라 우리나라의 그 야당의 횡포, 야당의 문제점, 무슨 그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문제, 뭐 선거 관리에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실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조목조목 쭉 얘기가 나는데 이 김계리 변호사 하는 얘기 요거를 제가 별도 뽑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요. 난 그것만 가지면 이번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그냥 다 보여주는 거야. 증거로 다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걸 보고도 모르는 국민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반대파 이념에 젖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도 안 돼. 예? 그런 옛날에 말해도 안 된다 하는 사람 갖다가 수세미로 땅을 판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옛말에 수세미로 땅을 파는 사람들이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김계리 변호사의 그 얘기를 좀 일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6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체지선봉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을 폭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민주당의 플랜카드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1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은 민주당이 삭감한 대한고래 프로젝트 497억 30번,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범죄 수사 특활비 특경비 587억 27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아이들봄 지원 사업 384억 40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17년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당선되었습니다. 간첩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기회, 새로운 변화로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진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내드렸지만 참 이 김계리 변호사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전부 해서 화면에 띄워주더라고요.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훌륭한 변호사다. 그 저런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헌법재판소에 판사로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만 하잖아요. 팩트만 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었던 얘기만 가지고 지금 쭉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까 말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걸 다 보면서 내가 계몽이 됐다는 거예요. 김경희 변호사가. 그래서 여기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얘기가 다 된 거냐? 변호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고뇌, 이 야당의 밑법 독주, 이 복주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한 걸 잘 몰랐다가 이번에 비상계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몽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우리 계몽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와 같이. 그러니 얼마나 이번에 비상계엄이 효과 있는 비상계엄이냐.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는 비상계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26일이니까 이제 28일이니까 내일 모레 글피 3월 1일 날 강화문에서 대우키 집회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그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의 그 중앙 그 KBS 앞에 중앙 통로 있잖아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거기 가봤는데 뭐 그때 100만이 모였다고 그러고 또 그때 빌리기라는 목사인가요? 어느 목사분이 와서 설교한다고 그 찌개도 거기 그냥 그 넓은 그 대로 그 KBS 앞에 있는데 마포대교 있는 데부터 영등포 서울대교 있는 데까지 그 통로 꽉 차는데 그 찌개를 기억을 그래도 한 2번 합니다. 근데 이번에 거기서 일타 강사 전환길 선생이 거기서 시국 선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도 뭐 100만이 모이니 50만이 모이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국 지방 도시에도 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특히 대학로 마로니에 거기서 전국 대학생들 10,000명이 모여서 거기서 그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거기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행진을 해서 강화문 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 대학생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국가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나서는 거 보면서 저는 이번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2030 이 사람들에게 아주 마음 든든하게 의지하고 참 잘하는구나.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가 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날씨는 어제 그제보다는 오늘 좀 많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더 따뜻하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봄철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기댈 것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는 봄철이 빨리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그리고 꽃피고 새가 오는 그런 계기를 맞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